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편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11월 11일 토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강민의 관리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뭐 편성 자체도 좀 강하게 노려야 되는 그런 편성을 딱 만난 강민의 관리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그만큼 기대감도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배팅의 강약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실경주와 붙을경주 분명히 구분을 짓고 강약 조절만 잘 해주신다면은 이번 주 설경마는 뭐 상당히 재밌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입니다. 6, 8, 11, 12, 6, 8, 11, 12. 자, 4개 경주를 승부경주로 체크해주시고요. 이 7경주가 또 은근히 혼전인데,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7경주는 저배당으로 쉽게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7경주는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결국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6경주, 7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 6, 7, 8, 11, 12. 자, 5개 경주를 승부처로 체크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부터 해설 방송을 들어갑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별정 A형 경주가 되겠습니다. 1착 상금이 1254만원입니다. 그냥 평범한 6군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마필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서 강민 좀 아쉬움이 남는 녀석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마 에클레어 뷰티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욕심이 과했다고 해야 될까? 이 8월 20일 경주 브리즈업 경매마 특별 경주에 상금 많은 경주를 노리고 출전하면서 3착에 머물렀죠. 그리고 9월 24일 경주는 경기도지사배까지 노렸던 마필인데 9월 24일 경기도지사배에서는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틀림없이 선두권에서 경합이 예상이 됐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월 20일 경주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또 이게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역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가 못했어요. 이 에클레어 뷰티라는 마필이 최근 경주를 보면 계속 선행을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말인데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선행을 노리고 선행 강공을 나섰다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클레어 뷰티가 처음으로 주행심사를 치렀던 6월달 레이스를 기억을 해보면 이게 선위권에서 안쪽을 파고 들어가면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 아닙니까? 직전에는 1300m는 오바였다고 보고요. 오늘은 1000m로 다시 경주 거리를 줄였어요. 안쪽에 2번마 MJ 캡틴이나 8번마 라이즈 앤 샤인이라는 발빠른 말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굳이 선행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 선입도 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10번마 에클레어 뷰티 이제부터는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다. 10번마 에클레어 뷰티를 강민은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마 MJ 캡틴이 일단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요. 직전 경기도 안쪽 게이트 유리하다고 해서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정말 최적 전개를 풀고 깨졌어요. 이런 마필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5번마 대처 레이스는 직결에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뭐 완전히 꺾었던 마필인데 그 전에 9월 16일 경주에서 강민이 데뷔전부터 고배당을 노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인기 9위였죠. 인기 9위였던 말을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그 경주가 끝나고 강민이 이 마필은 좀 다듬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에서는 좀 조심스럽다고 봤는데 딱 그렇게 깨졌죠. 6번마 모란동백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보여준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9월 30일 날 끝걸음을 남겼기 때문에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진 내용이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당일 배당판에 어설프게 팔려줄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강민이 10번마 에클레브티 오늘은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자, 노려될 배당 가치 충분합니다. 10번마 에클레브티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입니다. 1작 상금이 3,420만원입니다. 이세마 레이스 상금 규모는 꽤 되는데요. 출전 마필들의 면모를 보면은 깝깝합니다. 어떤 놈 하나 믿고 들어갈 말이 없어요. 다들 뭐 변마 기질이 있는 마필들 뿐인데, 자, 이렇게 이 변마들 경주기 때문에 인기 바로 팔린 마필이 7번마 성불 챔프죠. 똥말 경주는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다. 7번마 성불 챔프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여기서 단독 선행은 7번마 성불 챔프가 뽑아 나설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9월 15일 경주 주행심사 때도 끝걸음이 넉넉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직전 경주도 초반에 힘을 쓰고 좀 오버페이스로 나섰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게 경주 대응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요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린다는 말씀은 아니고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옆에 8번마 천지보배라는 마필이 오늘은 선행을 못 갑니다. 이 7번마 성불챔프 때문에 선행을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쫓아가는 전개로서는 8번마 천지보배가 전개 상황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15일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스타트가 대하시가 빠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에 끈기를 보였잖아요. 직전 경주는 완전히 오바지를 한 거고 또 1200이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은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8번마 천지보배가 선전하는 그림은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4번마 흥바람이 페로비치 안장이라서 이게 인기 바로 팔 텐데 주파 기록 자체는 나쁘질 않습니다. 하지만 경주 내용적으로는 정말 잘 타고 깨진 그런 내용이고요. 또 8월 25일 날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 9월 2일 주행심사 때도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도 걸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흥바람 같은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거나 똥말 경주에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8번마 천지보배, 8번마 천지보배를 이번에는 쫓아가도 되는 말로 관심권에 두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선마 육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입니다. 이세마 레이스 1작 상금이 3,420만원입니다. 역시 출전 마필 모두가 강공으로 가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는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남손, 7번마 백상군주, 8번마 구름손짓태, 그리고 5번마 마승리 이렇게 4마리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4번마 남손은 문성기수로 안전히 교체가 됐는데요. 이거는 뭐 이빠이 한 번 더 조져보겠다는 강력한 승부 의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9월 8일날 주행심사 때 보면 스타트 자체가 빠르진 않았는데 안쪽을 파고 나오면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까지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마필이고 10월 14일 데뷔전에 뛰었던 상대들이 약한 편성은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발주가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전개를 서둘러서 끌어올리면서 자력 입상에 성공했다. 자, 오늘 13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요. 또 가만 보면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4번마 남손이 여기선 선행 승부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4번 남손이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릴 상황인데요. 5번마 마승리는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하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리는 상황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직전 경주도 선두권이 몰락했던 경주거든요. 그러면서 끝걸음 탄력을 살짝 보이긴 했는데 그 정도가 최선이라고 봐요. 사실은요. 1300 늘어난 경주거리
예, 그리고 이제 2점밖에 뛰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2세마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설프게 인기마로 팔린 상황은 조심하자는 거죠. 오히려 이 7번마 백상군주 같은 마필이 직전 경주는 그냥 외곽에서 초반에 자리 싸움도 밀렸고 대충 탔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 좋았고 9월 3일 경주에서도 마지막 끝걸음 달리기 살아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주행 심사 때는 보여줄 게 거의 없는 뭐 변마 수준의 주행 심사를 치러놓고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실전 변화를 분명하게 보였다는 거죠. 자, 7번은 백상군주 관심권이고요. 8번은 구름 손짓해라는 마필은 이 기대는 악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외곽에서 1300m 경주거리, 이게 편안하게 앞선을 가야 더 뛰는 마필로 보는데요. 어쨌거나 안정적인 추궁만은 4번만 남손으로 보여집니다. 4번 남손을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기본 막건은 7번마 백상군주, 4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시고, 뭐 구멍수를 넓혀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어차피 뭐 배당이 없는 경주로 판단되는데 5번 마승리나 8번 구름손짓대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은 현재까지 고민해 가면서 받치는 막건으로만 정리합니다. 기본 막건은 4번 7번은 기본 막건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먼저 눈에 띄어요. 1번마 스마트 캠프와 5번마 사이먼 리치, 6번마 샤나오, 그리고 10번마 베스트 거포. 이 네 마리가 배당팔에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에요. 다음 순으로는 3번마 장비천복이나 또 8번마 럭키 미스터나 9번마 선스마트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혼전이네요. 강축이 없는 혼전인데 5번마 사이먼 리치와 6번마 샤나오 이 두 마필이 직전에 같이 졌는데 사이먼 리치가 샤나오를 방해를 했죠. 그러면서 기승전결 2위를 먹었던 레이스잖아요. 근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6번마 샤나오가 5번마 사이먼 리치를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입니다. 안쪽에 1번마 스마트 캠프가 좋아요. 이게 출전 공백이 길어지면서 9월 3일 경주 복귀전에서 대충 탔습니다. 대충 타고 3차까지 왔을 때의 경주력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강민이 요거를 대가리로, 승부지 대가리로 노렸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승부가 제대로 걸리니까 서둘러서 선행마 외곽까지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선행마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치고 나면서 널널하게 대가를 쳤는데 걸음이 터졌다라고 봅니다. 1번마 스마트 캠프는 승군전이라도 1700m 동일거리에서는 1번마 스마트 캠프는 연투 가능한 전력으로 평가가 되고요. 9번마 선스마트가 이게 폐출이 났어요. 9월 30일날 폐출이 났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혈통적으로 좀 짧은 말로 봅니다. 이 선스마트는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1700m 경주 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1번 스마트 캠프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인데 승군전을 치르는 5번 사이먼 리치, 6번 샤나오, 뭐 인기마 요 두 마리는 기본 막건으로는 가져가 주셔야 돼요. 뭐 나머지 기존에 5군에 있는 나머지 마필들이 별 볼 일이 없어요. 3번은 장비천복도 뭐 바닥권에서 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베스트 거포가 직전 경주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는 조건이고 직전보다는 페이스 자체가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베스트 거포가 1700 첫거리를 극복하기에는 뭐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1번만 스마트 캠프를 승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실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모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사실 이번 5경주를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예요. 배당판의 인기 많은 7번마 횡운골, 4번마 동해텐텐텐, 3번마 연달아 이렇게 세 마필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다음 순으로는 2번마 비바갤러퍼나 또 9번마 소아라 천왕 같은 마필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마필이 7번마 회공골이에요. 최근에 대상경주, 직전에는 과천시장배, 9월 24일 날은 경기도지사배, 또 8월 20일 날은 부르지업 경매마 특별경주, 최근에 대상경주 특별경주만 뛰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일반경주 나오면은 인기 1위로 배당판 바람을 상당히 많이 불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대상경주 특별경주 떴다고 해서 센 말은 아니에요. 대상경주와 특별경주는 그 구미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횡운골이 뛰었던 경주는 2세마 특별경주 대상경주였다는 거죠. 직전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무너졌어요. 8월 20일 경주는 편성이 정말 약했죠. 특별 경주긴 했습니다만 정말 약한 편성이었고 9월 24일 날은 그날은 외곽에서 전개가 정말 잘 풀렸어요. 선행을 그날 하루 종일 선행 가면은 무너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주로 이점으로 선전을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7번만 횡운골이 여기서 배당팔에 머리로 팔릴 만큼 센 말이냐, 그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3세 마필들과의 접전이고 또 13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분도 조심스럽고 게이트도 7번이에요. 안쪽에 있는 2번마 비바갤러퍼도 빠르고요. 3번마 연달아도 빠르고 결국 7번마 횡운골이 어쨌거나 선행은 나서 보겠습니다만은 넉넉한 지구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7번마 횡운골을 강민은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4번마 동해텐텐텐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게 6월 24일 날 등자가 풀리면서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았던 복귀 내용이 있어서 그 뒤로 강민이 계속해서 실전 막건으로 노리고 있어요. 8월 26일 날도 6.9배짜리를 또 압축으로 때려 먹었고. 자, 그런데 직전 경기로 이게 인기마로 팔렸어도 강민이 정말 좀 이거를 충마로 놓고 가기가 조심스럽다라고 가져갔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와와 여장부를 놓고 갔어요. 와와 여장부를 놓고 두루가에 59.3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 동해텐텐텐에 입상할 때 그 패턴을 보면요,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그 패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에서 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안쪽에서 자리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외곽을 돌면 여기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딱 그렇게 깨졌어요. 어쨌거나 오늘은 4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봐줘야죠. 직전 경주 이 동해텐텐텐이 못 뛴 것보다는 전개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번마 연달아가요. 이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는데 강민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뭐 삭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 파인챔프의 트루팀버를 23.5배를 주력 막건으로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입니다. 9월 17일 경주는 강민이 이걸 충마로 놓고 때렸어요. 근데 직전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렸어도 인정을 안 했던 이유가 모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은 외곽 선임을 풀어가든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직전에는 4번 게이트에서 선입 전개를 풀어간다는 그림은 어려웠고요. 어쨌거나 되든 선행 강곡을 나설 텐데 1700m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선두권이 빡빡하기도 했습니다만 뒷심 좋은 마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3번은 연달아는 직전 경기에서 강민이 1700은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오늘 이 편성에서 1300에서 또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감량 조건도 좋고 3번은 연달아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9번마 소아라 천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기도 결승선을 통과하고는 거의 뭐 이기는 탄력이었는데 항상 뚝심이 좋아요. 그래서 1300 경주 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강민은 3번마 연달아를 세게 봅니다. 직전에는 인기바로 팔렸어도 정말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오늘 1300 줄어든 경주거리 3번 게이트면 3번마 연달아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관심권으로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첫 번째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인데요. 또 가만 보면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2번마 슈퍼삭스와 10번마 이글스 그리프터 요 두 마리 데뷔전 10마를 빼고는
나머지 마필들이 모두 경주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어요. 좀 짧은 성향을 지닌 선행마들인데 오늘은 경주거리를 줄여서 최단거리 1000m를 노리고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선두권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빡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민이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가는 말이 많으면 전개가 꼬입니다. 그러면서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이번 6경주가 그러한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마 몬테비디오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는 이유는 문세영 기수가 안장했기 때문에 머리로 팔리는 겁니다. 9월 16일 경주를 보면 이게 7번 게이트에서 앞선을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전개가 밀렸다가 그대로 그 페이스 거리를 못 좁히고 그대로 끝나버렸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 찬스였기 때문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내용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안쪽에 1번, 4번 그 외에도 발빠른 마필들 많습니다. 6번은 몬테비디오가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넉넉한 지구력은 아니고요. 강민이 볼 땐 선행도 쉽지가 않아요. 결국 인기 1위로 팔리는 6번만 몬테비디오는 여기서 충막감이 아닙니다. 이번 6경주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대가리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어요. 안 빠지는 대가리가 있는데 어차피 편성이 혼전이다 보니까 인기도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강민이 볼 때 여기서 대끼리 배당도 한 7, 8배 상당히 좀 혼전으로 배당판이 중구난방으로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대가리만 세워놓고 때리면 두둑한 거예요. 여러 구멍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두둑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경주인데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가 있습니다. 이번 6경주는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대가리 놓고 대가리 확실하게 세워놓고 압축 승부 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두둑한 배당이 나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이번 7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합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이 인기 많은 10번마 미스터 터너와 8번마 잘루지 또 6번마 올포 B2B 지금 나머지 다 보여준 액면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마필들을 찾아보면은 10번, 8번, 6번 이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3번마 트리커라든가 또 12번마 다크 젠틀맨이라든가 이런 마필들도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다 못 믿습니다. 못 믿는 마필들이에요. 지금 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얘가 좀 낫고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인기바로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들이라는 거죠. 이 10번마 미스터 터너가 직전에 데뷔전을 치르고요. 데뷔전에서 늦발하고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1300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팔리는 거예요. 근데 강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추임마라고 해서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거리 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미스터 터너는 데뷔전에서 외곽으로 좀 삐지는 외사하는 악벽을 보여줬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1300 단순하게 경주거리가 늘었다고 해서 인기 1위로 팔린다. 이거는 도무지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강민이 고배당을 노리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한 3마리 정도 그 중에서 한 마리를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할 생각인데요. 이 7번마 구테니는 다시 한번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려보는 마필입니다. 이 9월 17일 경주에서 인기 9위였을 때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그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전개 상황에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강민이 완전히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래를 맞으면 안 뜁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직전 1000m 레이스에서 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쫓아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꺾었고 오늘은 다시 1300입니다. 1300에서는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마 구테니
7번 구탱이는 강민은 고배당으로 이번 경주는 뭐 강하게 읽어줄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 어설프게 인기 마필들이 헛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하는 현장 추천 경주 두둑한 배당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별정 비형 경주입니다. 2세마 경주입니다. 쟁쟁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어요. 뭐 어찌 보면은 2세마 특별 경주나 뭐 대상 경주가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신의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착 상금이 5,130만 원이에요. 보통 5군 상금은 2,280만 원이죠. 근데 이번 경기는 2세마 레이스다 보니까 상금이 뭐 2배 이상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레이스입니다. 당연히 뭐 출전 마필 모두가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루가 다르게 전력의 변화를 보이는 2세 마필들이다 보니까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까다로운 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당이죠. 마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갑니다. 또 무엇보다도 강민이 안 빠진다고 확신하는 충마가 서 있고 또 배당마가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이 상당히 좀 이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보다는 복병마에 대한 배당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강민이 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여러 마리 있는데 일단 이 3번마 페네트로가요 인기도에선 조금 밀려 있을 거예요. 뭐 1번 독도지기, 2번 가온챔프, 뭐 5번 니케 스트리트 뭐 이런 마필들이 일단은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많이 팔 텐데 3번 페네트로도 직전에 외곽을 뺑글뺑글 돌면서 선전을 한 겁니다.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서 선전했는데 거리 손해가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근성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뚝심이 대단히 좋은 마필이고 이 마필은 8월 11일 경주에서도 보면 주행심사 때도 모래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두 번의 실전에서는 외곽을 돌고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래를 맞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페네트로도 강민이 좀 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고 6번마 마스크라는 마필도 제가 직전 경주 이걸 뭐 쌍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는데 뭐 신마 진짜 압승을 거뒀는데 무조건 더 뛰는 맞빌로 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을 나서고 내지는 선행을 나서지 않고 외곽선 입전기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안 맞았어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하지만 데뷔전에서 7월 22일 경주를 보면 안쪽을 째고 올라오다가 사건에서 진로가 막혔잖아요. 그래서 꾸벅하면서 낙마가 될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을 남겼거든요. 7월 22일 경기에서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2차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복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강민이 쌍승식으로 직전에 쌍승식으로 그리고 8월 27일 날은 해오라는 마필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인데 6번만 마스크도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8경주는요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를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6번마 마스크도 좋고 3번마 페네트로도 좋고 또 다른 한 마리 강민이 고배당을 진하게 노리는 관리 마필이 있는데 이번 8경주는 복병마를 놓고 공략하는 경주지 인기마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뭐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8경주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드림영천, 1번마 새벽불꽃, 그리고 6번마 바이칼전사 3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리고요. 외곽에는 11번마 금소와 12번 라운킹덤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먼저 주목하는 마필 7번마 드림영천이죠. 직전 경주 강민이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오랜 공백기가 길어진 이후에 7월 9일날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뷔전을 3월 6일날 치렀는데 2017년 3월이 아니고 2016년 3월 6일날 데뷔전을 치르고 1년이 훨씬 넘는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7월 9일날 복귀전을 치렀죠. 그리고 8월 12일 경주에서는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도
강민이 조금 전개 상황을 좀 조심스럽게 봤어요. 워낙 앞선이 빨랐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를 이게 능동적으로 쫓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걱정을 했고, 직전 경주는 뭐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았죠. 자, 오늘도 편성을 보면 안쪽에 1번 새벽 불꽃이나 외곽에 12번 라운킹덤이 있긴 합니다만은 7번마 드림 영천이 여기서 그냥 선행입니다. 선행이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바로 외곽 선입전개를 끌어가기 때문에 7번마 드림 영천은 꺾을 수가 없어요. 순근전이라도 7번 드림 영천은 다시 한번 배팅이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합니다. 1번마 새벽 불꽃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설 수도 있고 뭐 쫓아가도 한 발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문제는 이 모래를 막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선두 외곽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9월 3일 경주에서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이고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완전히 꺾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을 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하게 읽어주기가 어려웠죠. 1번마 새벽 불꽃이 여기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는 조금 좀 조심스러워요. 11번마 금소화가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 상황이 뭐 깔끔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7월 1일 경주에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았죠. 그렇게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직전 경기는 안쪽을 쳐박으니까 오히려 끝걸음에서 나오질 않잖아요. 12번마 라운킹덤이라는 마필도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행을 가면 페이스 조절이 되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은 끌리는 악벽 때문에 지풀에 지쳐서 쓰러지거든요. 이게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민은 이 4번마 정황킹덤 이거 배당마로 재밌게 째려보고 있습니다. 8월 20일 경주 보면 8월 20일 날 뛰었던 편성이 약한 편성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끝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앞선에 갔던 마필, 뭐 신의 명령이나 슈퍼 캡틴이나 금케라나 이 세 마리가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가고 있는 끝난 상황에서 혼자 날라왔던 마필이 정황킹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는 막판 뚝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당마라손 4번마 정황킹덤까지 관심권으로 봅니다. 7번마 드림 영천을 배팅의 중심에 두고요. 배당마라손 4번마 정황킹덤 7번 4번 7번 4번 7번 4번 배당 짭짤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7번 4번은 뭐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스마트 보베, 1번마 메가히트, 그리고 5번마 센타포바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상황이고요. 9번마 로드킹이나 또 12번마 미터포춘, 6번마 바리메 캠프 같은 마필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4번마 스마트 보베는 직전 경주도 강민이 말씀드렸죠. 이거는 능력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가 아니다.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전 경주 8번 게이트 선행 마치고는 게이트 조건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서고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력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보베가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제 마필은 데뷔 전부터 한 번도 꺾지 않았던 마필,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요.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부산 경마장에서 잘 나갔던 마필이죠. 이 경쾌한 질주, 그 경쾌한 질주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경쾌한 질주라는 마필도 데뷔 초에서 계속 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보베의 발전 기대치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또 기대치만큼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쪽에 2번마 온더스테이지 빼고는 뭐 특별하게 발빠른 말이 보이질 않아요. 4번 스마트 보베는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이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말이기 때문에 3번 스마트 보베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후짜권에서 지금 어설프게 팔린 마필들 많아요. 1번마 메가히트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이거는 뭐 4월달 데뷔 전부터 41배짜리를 때려 먹었던 마필이고 또 9월 30일 경주에서도 추천 경주로 33.2배를 적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강민이 그 경주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도대체 이게 왜 못 뛰었을까라고 여러 번 돌려봐도 잘 타고 깨진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앞선이 죽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력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마 메가히트가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면 이번에도 좀 조심스럽게 볼 이유가 있습니다. 5번마 센타포바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거의 뭐 반삭제를 했던 마필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 9월 9일날 또 8월 12일날 보였던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뽕을 뽑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직전 1300m는 조심스럽게 봤는데 열심히 타고 깨졌어요. 그게 전부예요. 오히려 9번마 로드킹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죠. 인기 3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로드킹은 6월 18일 경기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강하게 추천이 됐던 마필인데 7월 29일 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거리 적성이 너무 짧구나.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1400 늘어난 경주거리는 아예 안 본다. 정말 불안한 인기보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깨졌어요. 오늘은 13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1200에 입상했을 때보다는 유리한 조건도 아니지만은 직전에 또 끝걸음을 남겼죠. 그래서 9번마 로드킹이 오늘은 조금 인기도에서는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배당가치 있는 마필로 주목합니다. 4번 스마트 보베의 9번마 로드킹, 4번 9번은 기본 막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뭐 크게 대박 배당을 노릴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11경주를 강민이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가는 이유,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확실하게 때려 먹고 가자는 거죠. 강민의 관리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마 크리토키드, 8번마 티즈런, 또 6번마 다이돌핀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9번마 청담대로나 뭐 7번마 화강이나 뭐 10번마 늘푸른 타이거나 이런 마필들도 적당히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6번마 다이돌핀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장산시티죠. 장산시티를 대가리 세워놓고 84.6배 배당 두둑했어요. 두둑한 배당으로 적중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 이 마필을 노려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순군전이고요. 또 늘어난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직전 경기는 앞선이 뭉개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강하게 노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오늘은 인기마로 팔리면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죠. 11번 크립토키드는 직전에 얼레벌레 인기마로 팔렸습니다만은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 이유는 뭐 현장 예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근데 11번 크립토키드가 오늘 또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이것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외에도 지금 불안한 인기마, 어설프게 팔릴 수 있는 인기마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11경주는 딱 3마리로 압축 승부 막건을 때리고 들어갑니다. 불안한 인기마는 뭐 신경 쓰지 않고 꺾고 갑니다. 그 중에는 물론 대끼리 막건도 있고요. 이번 11경주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 대박을 노린 경주는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때려먹고 가겠습니다. 딱 3마리 압축해서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는 막건으로 깔끔하게 적중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혼합 2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오늘 토요 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판에 인기 많은 10번마 에이스 러너와 또 안쪽에 2번마 성파, 외곽에 12번마 금화제우스, 11번 장삼파워, 또 안쪽에 3번마 스피릿 오브 한센, 뭐 골고루 팔리는 상황이에요. 강축이 없이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는 혼전 레이스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대가리를 분명하게 세워놓고 때려 주셔야죠. 무조건 배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안쪽에 2번마 성파가 안쪽 게이트 잘 뽑아서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뽑아 나설 편성이에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직전 경주 이게 인기마로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삭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불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꺾었기 때문에 어나더 스마트원의 최고머니 80.7배짜리를 메인 승부로 강배팅으로 적중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인기마 불안한 걸 꺾는 경주가 바로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안쪽 게이트에 또다시 선행이다 라고 보고 많이 팔립니다. 하지만 강민이 2번마 성파를 이번에도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10번마 에이스러너라는 마필도 직전에 이 성파와 같이 떴을 때 배당팔의 머리로 팔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민은 이 마필을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꺾지는 않지만은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막건이다. 안전하게 방어 막건만 가져가자. 거의 뭐 반 삭제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0번마 에이스러너, 2번마 성파 이런 거 지금 인기바로 팔리면 다 못 믿는 말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12경주는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난타전인데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세워놓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때릴 총마가 있습니다. 안 빠지는 총마가 있어요. 강민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10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능력마가 있습니다. 뭐 이러저런 사연으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강민은 10 능력마로 성장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죠. 대가리 놓고 갑니다. 당연히 대가리 놓고 때려야 돼요. 당연히 대가리 놓고 1400에 대한 거리 변수를 생각해 봤을 때, 전개 변수 생각해 봤을 때 이변 가능성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팔릴 마필 중에 8번 아킬로스 같은 마필들도요. 이런 말도 예전 사이즈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5번마 샤이닝 가이도 마찬가지고요. 예전 사이즈로는 여기서 뭐 능력마로 평가가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안 팔리잖아요. 이런 마필들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번 12경주는요. 불안한 인기마, 거품기 있는 인기마는 과감하게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가를 세워놓고 중배당을 압축 승부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두둑한 배당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11일 토요 경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